네, 생소한 장외 주식.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잘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장외 주식 상식 투자에 있어서 함께 지혜를 모아볼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눈이 오늘 좀 어제 오늘 전국적으로 많이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장외주식 시작해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소용주 소장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풍년의 상징입니다. 주식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힘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풍요로운 우리의 계절을 꿈꿔보면서 정말 설 연휴도 지났기 때문에 양력으로 보나 음력으로 보나 이제 진짜 2023년 스타트이지 않습니까? 장외 주식에서도 기회를 찾기 위해서 오늘 저희 또 모였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들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최근 들어서 이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인지 장외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거래대금이 좀 오르더라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 평균 거래대금이 한 20%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 뜻은 시장이 여러 곳에서 살아나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이 어떻게 보면 변방에 있는 주식, 이 장외 주식도 거래 일일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실은 12월 달에 인동 첨단 소재 비정상적인 거래를 제외하고는 11월 달과 현재 1월 달을 기준했을 때 거의 20%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 뜻은 시장은 반드시 원위치 된다,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외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조금씩 꿈틀꿈틀 거리는 부분들 그려지네요. 앞으로 활기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가장 큰 이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오아시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기존의 대여주였죠. 우리가 1월, 2월의 대여주가 바로 마켓컬리라든가 골프촌 카운티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모두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예. 유일하게 현재 대여주인 오아시스가 첫 바다로 2월 달 바로 내년 3월 3월 달에 상장에 돌입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1조를 상회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남아있는 IPO 공모주 시장의 풍안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공모주가 상당히 적정한 가격에 결정된다면 흥행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 공개 절차에 철회 없이 돌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될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예민하게 시장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큐라티스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역시나 통과했다라는데 어떤 부분을 통과했다는 걸까요? 예, 그래서 코스닥이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코스닥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비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결핵 백신의 최선두 기업인 큐라티스 또 mRNA 백신의 모든 공정을 갖고 있는 이 큐라티스의 상장은 기본적으로 가격의 상승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 주간에 가장 많이 주식이 상승한 종목이 바로 이 큐라티스입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결핵 백신 사망률 2위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 이 결핵 백신의 부분에 상당히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이 결핵 백신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결핵 백신의 개발사인 큐라틱스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상장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예. 이제 일반 기관 수요측과 일반 청약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큐라티스 코스닥 시장에서 만나볼 날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가상화폐 쪽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비트코인 쪽에서도 그려집니다. 시세가 오늘 2,900만 원 선도 좀 터치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파산 FTX에 있어서도 재개 소식이 나오다 보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FTX 운영이 재개 소식이라는 것은 그동안 신뢰도가 급락했던 그렇죠. 비트코인 시장의 예. 어떻게 보면 희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코인인 비트코인이 3천만 원 가까이 육박해 왔습니다. 이러면서 관련주인
두나무와 또는 비성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관련주는 비상장 주식에 있는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가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관련주의 가장 큰 수혜주는 비상장 주식, 이 장애 주식에 있는 두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두나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나무에 사실 투자했던 기업이 하이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이 투자라는 게 때가 중요한 거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그 두나무의 시총 20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시총이 5조입니다. 4분의 1 투막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 평가 손실이 3,70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 평가 손실로 잡혔습니다. 다행히 이 두나무의 주식이 살아남아서 하이브의 투자는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과 맞물려 있는 이 두나무의 주식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계속 살펴봐야겠네요. 일단 투자가 됐고 지금 당장의 성적표에서는 울상이지만 현재 시장이 깨어나고 있다면 계속 좀 볼 부분입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도 저희 계속 추적해 볼게요. 사실 뭐 두나무뿐만일까요? 야놀자, 우리 그렇죠. 토스로 대표되는 비바 리퍼블리카, 큐브 바이오 등등등 지금 굉장히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할인 기간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4분의 1 투막난 종목들, 네. 작년에 가장 대표적인 두나무, 야놀자, 피바 리퍼블리카, 큐브바이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모든 기업들이 9에서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현재 4분의 1 투막난 가격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기 속에 찬스가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장애 주식, 바이 장애 주식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자 장애 주식의 관점에서 오히려 몇 분의 몇 토방이 났습니다라는 그 팩트 자체는 우리에게 쓰라리지만 기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는 또 좋은 줍줍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시세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시세 좀 체크를 해볼게요. 소장님, 한 주 동안 그런 흐름들이 조금 살아났을 것 같은데 네,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LG CNS도 거의 7만 원 선에 도달해 와 있습니다. 지금 6만 9천 원까지 와 있고요. 예. 가장 크게 상승한 두나무가 12만 원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비성 코리아도 10만 원 미만에 있던 종목이 11만 2천 원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EVR 스튜디오도 5천 원까지 밀렸던 종목이 다시 7,5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기본적으로 EVR 스튜디오는 기간이 15,000원에 투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바 리퍼블리카도 37,500원 6.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놀자도 9% 가까이 상승했네요. 47,000원에서 자리를 지켰고요. K뱅크도 2% 정도 상승한 11,000원대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대 오일뱅크도 4만 원 선에 육박하고 39,000원에서 자리를 지켰고요. 우리가 한국증권금융이 9,700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컬리 가격이 2만 원 미만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2만 5천 원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오아시스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만 8천 원, 2만 원 초까지 갔던 종목이 심사가 최종 마무리되면서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만 8천 원에 한 주를 마쳤습니다. SK에코프렌트 5만 9천 원, 바디프렌드 6,700원, 큐라티스 8,000원. 이 한 주간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바로 마지막 이 큐라티스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 상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의 오름이 집중됐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장애 주식은 상장이 어마어마한 동력이구나.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소장님, 요즘 느끼는 부분은요. 지금 날씨도 봄을 향해 가고 있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시장도 딱 그 구간이다라고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소생의 이 춘삼월을 맞이하고 있는 1월인데 여러분 글쎄요. 시장에 있어서도 그 꽃피는 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저희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라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적절한 타이밍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Q&A 시간으로 함께 해보시죠.
네, 장애 주식 관련해서 그 어떠한 궁금증이라도 좋습니다. 마구마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있다면 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혹은 유튜브 댓글도 지금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소장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Q&A 시간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장외 주식 시장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바이 타이밍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모든 주식시장, 거래소, 코스닥 또는 우리가 하는 KOTC 또는 코넥스 이 모든 시장을 통틀어서 이 장외주 시장이 가장 많이 2022년도에 떨어졌습니다. 가장 많이 낙폭이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기회가 있는 곳이 이 장외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장외주식의 대표적인 종목들 비바 아리퍼블리카, 야놀자, 야나두 또는 여러분 알고 있는 EVR 스튜디오 또는 큐라티스 이런 두나무, 빗썸 모든 종목들이 4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든 종목들이 2023년 연초를 지나면서 5%에서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뜻은 기업의 가치는 올라갔는데 주식의 가치만 떨어져 있는 이런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가장 먼저 쉽게 접근하는 이 장외 주식의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 2023년도에 희망이 있다. 시장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쪽에서 매수 열기가 포착이 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네, 그렇죠. Q&A 풀어봤고요. 두 번째 Q&A 넘어갑니다. 왜 우리 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도 이런 표현들이 있을까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승낙폭이 없습니다. 예. 이 장외 주식은 하루에 300%도 올라갈 수 있고 하루에 50%도 급락할 수 있는 시장이 이 장외 주식. 이 뜻은 바로 비제도권 네. 주식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통제 범위에 있지 않는 주식이기 때문에 상한가, 하한가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접 흥정의 영역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거래가 되는 시스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의 시장이다라고 또 생각이 되네요. 이런 표현은 없지만 또 여기서 기회는 충분히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거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거래 플랫폼이 진짜 많은데 그 플랫폼마다 왜 가격이 같은 기업이어도 다를까? 예, 그렇습니다. 예. 왜 주식 가격이 다른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은 정확히 삼성증권이건 대신증권이건 동일한 똑같죠? 가격대에 예. 이루어지는데 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은 서울거래소 비상장 가격과 증권보로소 비상장 가격과 비제도권인 38 커미션 가격과 비스탁 이런 여러 거래 플랫폼 가격이 각 다른가?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바로 재래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장되는 거래소나 코스닥은 바로 백화점의 정찰제 가격이라면 이 비상장 주식은 고랭지 배치를 시장에 살 때 초입에 있는 똑같은 배추를 100원에 파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면 150원에 같은 배추를 그래서 각 비제도권에 있는 주식이 재래시장처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 뜻은 적정한 가격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여러 플랫폼을 비교 분석해서 편입하는 게 가장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명하고 똑똑한 투자자라면 또 더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장외 주식에 있어서는 문제 없으실 테니까 함께 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현재 장외 주식 시장에서 가장 흐름이 좋은 장외 주식 종목을 소개해 주세요인데 요즘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그쵸, 저 좀 수시로 알려줬으면 살아나다 좋겠습니다. 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상시적 투자로 접근하는 게 우리 장외 주식입니다. 실은 어떤 종목이 대박이 난다는 것은 거의 거짓말에 가깝고요. 실은 이 시장을 리더하고 시장에 가고 있는 흐름을 보시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요즘 거래소 코스닥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주식들이 2차 전지 관련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즘 가상자산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탄 사람들은 우리가 아날로그인 내연차로 오지 않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관련주, 특히 2차 전지의 가장 강자인 회사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무인 자동차 시대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는 가까이 있는 이런 회사들, 바로 이 장애주식의 최강자가 바로 이 서울 로보틱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을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장애주식의 가장 좋은 점을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에 큰 뭔가 시세 차익 이런 관점보다는 장외주식 상식 투자가 저희 프로그램 명이잖아요. 그만큼 정말 차근차근 차곡차곡 장기적인 비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촉각 곤두 세워주고 계시는 관점이라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1번가 IPO 소식 좀 기다리는 투자자분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전망 질문해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이 11번가는 작년에도 상장을 예고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도 상장을 간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2023년도 2월경에 상장을 청구할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직도 냉각 기다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현재 상장을 앞두고 있는 오아시스가 3월 달에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네. 주가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번가도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 상장을 하는데 상반기는 물을 건너갔고요. 하반기 정도에 지금 현재 시장이 공모주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면 언제든지 다시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11번가입니다. 이미 11번가는 모든 상장의 구성을 갖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만 살아난다면 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올 하반기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국내 이커머스 1호는 오아시스 쪽에서 네, 타이틀이 가져간 상황인데 여기서 흥행 여부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11번가에 있어서도 자극제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계속 좀 보도록 하면서 소장님과 함께 전망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열어볼까요? 자, 현 시장에서 저평가된 장외 주식을 찾고 싶은데, 자, 기준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는 투자자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 2022년도에 매출액이 나온 회사들이 거의 2023년 3월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예. 2022년도에 회사의 가치는 되게 올라간 기업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주식의 가치는 많이 떨어진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간단하게 하이브가 거의 20조 원에 가깝게 투자한 두나무의 현재 가치가 5조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또 두나무가 2021년도에 비해서 사업성이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이 두나무의 기업은 세계의 시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와 연동되는 NF 사업까지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나무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고, 두 번째로 현재 이 법정에 휘말려 있는 이 빗썸 부분도 1차적인 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법정에 어떻게 보면 빗썸의 최대 주주가 승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이겼기 때문에 이 빗썸의 회사도 어떻게 법적인 부분만 안정만 이루어진다면 현재 가치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현금의 자산보다 전체 시가총액이 낮은 게 바로 빗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피바 리퍼블리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컬리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지 않습니까? 다만 상장의 시기가 뒤로 가면서 주식이 많이 밀렸습니다. 컬리가 올해 2만 원 선이 붕괴됐지만 바로 시장이 살아나서 2만 5천 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투자 심리만 살아난다면 이런 좋은 기술은 다시금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늘 정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장애에 있는 숨은 모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또 때가 도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좋은 기회를 찾고자 한다면 이 실적과 현재 가격의 괴리를 잘 보시면서 그 투자 판단 이어가시면 좋겠네요. 이제 거래가 좀 꿈틀꿈틀하다 보니까요, 소장님. 거래를 하기 위한 플랫폼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고 소장님의 강의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만약에 장외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 봉착하는 좀 난관은 어디서 거래해야 되지? 일 것입니다. 그게 이제 플랫폼에서 펼쳐지는데 한 개의 플랫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점을 포인트로 우리가 좀 비교해 봐야 할까 고민 있으실 텐데요. 오늘 그래서 소장님께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장외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좌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증권 계좌가 동일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주식 계좌로 살 수가 있는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증권 계좌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KOTC 시장을 가장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인 증권협회, 우리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KOTC 시장은 가장 일반적인 주식 거래와 유사하고 기본적으로 경쟁 매매가 가능한 가장 유일한 국내의 제도권 거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KOTC는 가장 안전한 거래와 가장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장외 주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KOTC를 통하여 주식을 거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KOTC가 거래 종목이 적기 때문에 14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장외 주식 거래 형태는 거의 1000개에서 1500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벗어나서 한다면 사설 사이트인 P스탁 또는 J스탁, 38 커뮤니케이션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 시장에서는 반드시 대면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 매매가 아니라 상대 매매입니다. 개인 대 개인이 만나서 가격을 흥정하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을 먼저 받아서 거래를 하는 안정성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사설 사이트는 38 커뮤니케이션의 주주 동회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 동회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서는 실은 다른 거래 플랫폼에서 볼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주주 동호회도 적절한 정보를 흡수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특히 장외 주식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포털 비상장, 이 증권포털 비상장은 이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나무가 삼성증권과 함께 연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1 직거래 방식입니다. 다만 이곳은 안전한 게 내 삼성증권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삼성증권 계좌가 있는 상태에서 내 계좌에 돈을 넣고 그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받기 때문에 첫 번째 안정성은 확보했습니다. 다만 주식의 가격은 앞서 말한 대로 여러 사이트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권포털 비상장이 상당히 가격이 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1:1은 반드시 주식을 구매하기 전에는 다른 사이트, 우리가 알고 있는 38 커뮤니케이션 또는 P스탁, J스탁, 서울거래소 비상장 전체 비교해보고 적정 가격에 편입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증권포털 비상장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수수료가 없는 가장 안전한 거래 형태는 바로 서울거래소 비상장입니다. 이 서울거래소 비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한금융투자의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신한금융투자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서울거래소 비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계좌를 개설한다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수수료가 없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서울거래소 비상장입니다. 이 서울거래소 비상장을 이용한다면 수수료 없이 적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이트는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가격을 비교해서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포인트들 짚어봤네요.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장외 주식에 있어서도 좋은 투자 기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